글씨도 문화가 되는 시대. 디지털 서체가 갖는 한계를 벗어나 따뜻하면서도 못난이스러운 느낌의 손글씨는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을 갖고 예술이 된 지 오래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아름답게 쓴 글씨를 말하는데요. 용어 자체로는 붓이나 펜을 이용해 종이나 천에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지만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씨를 쓰는 기술을 넘어 스토리를 담는 캘리그래피. 여기에 서예와 문인화, 전각이 함께 어우러지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아카데미 협회에서는 각각의 장르의 융합을 토대로 작가의 감성을 표현하고 정서적 소통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문자 디자인의 세계. 오늘 명불허전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불허전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이제 아카데미 협회 임원으로 지금 계세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아카데미 협회는 전국적으로 그 아픔이 있는 그 협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예과가 폐과가 되다 보니까 이 전공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적으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고 그런 아픔을 서로 이제 모아서 그 힘으로 다시 나름대로 그 전통과 현대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또 나가서는 글씨가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창립한 협회입니다. 그 지금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협회는 대전이 본부입니다. 2007년에 창립이 돼서 창립전을 개최했고요. 민간 자격증 등록이라든가 협회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캘리그래피 아트 대전을 개설을 해가지고 서울, 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적으로 지부를 두고 그 지부장들의 역할을 분업화해가지고 또 분권화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협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제 등록되어 있다는데 민간 자격증 발급도 이제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서예 문이나 정각 캘리그라피라는 그 분야를 서로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따로, 서예 따로, 문이나 따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서예가 곧 캘리고 캘리가 곧 서예여서 마치 서예를 한 사람이 그림도 하고 또 전각이라는 문자를 새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3급, 2급, 1급 지도사 자격증까지 해서 그 민간 자격증에 등록이 돼가지고 2008년도부터 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해마다 3월, 6월, 9월, 12월 이 4분기로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 이제 회원이 이제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협회는 글씨를 사랑하는 분들이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전공자들도 이 폐과가 돼가지고 아픈 현실에서 지금 누가 그 잘하고 못하냐를 떠나서 서로 보듬 안을 수 있는 또 글씨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 위해서 캘리그라피 자격증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전공자도 들어올 수 있고 지역 초대작가 타이틀을 따신 분들도 입회하실 수 있고요. 또 타 협회 자격증이 있으셔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류로 이렇게 사본을 제출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초보자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어떤 한마디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조언? 네,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협회에 가입하기 전에 말 그대로 교육 시수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기본 30시간을 우리 협회 회원이나 또 본부 또 지부 회원들에게 입회를 하셔가지고 각자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시면 그 지부에서 이수증을 써줍니다.
그 이수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또 순수 캘리그라피, 상업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다 보면 실기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캘리그라피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구성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구성 인원들은 또 어떻게 이제 되어 있나요? 글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고 또 그분들에게 이 글씨에 대한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쓰고 싶은지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는 게 협회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분들 또 나의 일기, 나의 마음 또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문구를 쓰고 싶은 분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것이 어떤 캘리그라피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그러면 기본 우리 한글을 무시할 수 없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라든가 또 한글서에 또 나아가서 한문서의 기본의 상형 문자 그런 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융합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캘리그라피로 들어오셨지만 캘리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문인화도 하시고 전각도 하시는 이런 4가지 시스템으로 두루두루 하실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이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캘리그래피 이제 단체가 사실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과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협회랑 차별성은 뭐냐?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다. 서예과의 사회적인 그런 제도나 돌아가는 상황, 사회적 규범 때문에 전통이라는 과가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한 명씩 모아서 그 마음이 모아져서 협회가 만들어졌는데 각 지역마다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지부장님 덕분에 또 우리 협회장님 덕분에 전공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그 협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타 협회와는 차별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협회에서 이제 또 서예, 문이나 정각, 캘리그라피 이렇게 모두 이제 다루신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것인지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장르별로 시연을 통해서 이해도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한번 배우고 보고 싶네? 그런 흥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봄을 맞아서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게 매화잖아요. 한글 서예가 가지고 있는 봄이라는 글자와 문인화가 사군자가 가지고 있는 매화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는 그 부분을 정각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을 캘리로 이렇게 4가지 장르를 하나의 화면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선시대에 민간 서체가 있습니다. 그걸 민체라고 이제 줄여서 하는데, 봄이라는 글씨의 획을 나무까지, 매화까지의 피는 구조로 이렇게 획을 살려서 꽃이 피는 가지를 해주시고요. 융합 장르를 할 때는 가독성이 제일 중요하죠. 봄이라는 글자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또 물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갈피를 이용해서 여기가 땅이 표현되는 그런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잔가지들은 너무 많이 해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가지고 있는 땅에 박혀있는 뿌리같이 미리 한번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매화 핀 거를 이렇게 이제 새길 건데요. 먼저 여기에 제가 붓펜으로 꽃이 만개한 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걸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새길 때는 최대한 저 손도 보호하려면 멀어질수록 위험하고 가깝게 잡아갈수록 전각이라는 이 개념은 이름만 파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문자 또는 초용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 이렇게
꽃잎을 뺀 나머지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양각이고요. 지금 미는 방법은 있는 쪽에서 밖으로 민다고 해서 추도법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씨가 될 수 있는 서예 문이나 전각의 캘리그라피 4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꽃잎의 수술. 자, 여기서 긁어서 수술의 생명력까지. 자, 새길 수도 있고 이렇게 스크래치 기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두들겨서 꽃잎의 자연스러움을 이런 스크래치로 꽃잎의 인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서화용 인주가 있습니다. 일반 인주보다는 점도가 세가지고, 자, 꽃이 찍을 때도 꽃이 안 찍힌 그 끝부분은 안 핀 부분으로 많이 해주시고, 여기 지금 다 여기가 꽃들 자리인데 여기 끝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꽃을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그냥 그 가지 위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 찍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그 여운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가 또 땅에 떨어져 있는 꽃도 이렇게 꽃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미개와 아직 안 피지 않았던 꽃도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시면 오히려 다 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핀 꽃도 이렇게, 이제는 시간적으로 이제 아직은 피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운도 주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가지고 있는 가독성과 그림이 주는 이미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글 서예와 문인화 그리고 전각으로 표현한 봄의 전령사 매화. 비어있는 여백에는 캘리그래피 기법으로 작가의 마음을 담은 글을 씁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임과 따뜻하고 산뜻한 맛이 느껴지는 봄의 기운이 붓끝에서 전해지는데요. 매서운 겨울을 버텨내고 다시 찾아온 봄처럼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담아봅니다. 이 주제는 봄을 주제로 작품을 시작을 했고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독성과 문인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융합해서 글씨와 그림이 하나가 되고 봄 소식을 전하다라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는 CNB와 문화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묵직한 분위기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의 붓이 다시 춤을 춥니다. CNB 명불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데요. 투박하게 쓰이는 작가의 글씨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보며 숨은 장인을 만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제작진들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감각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행위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의 순수성을 직접 느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연을 해주신 걸 잘 봤는데, 실제 이제 작가님 작품 속에도 서예 문이나 정각, 캘리그라피를 모두 볼 수 이제 있잖아요. 그 한 분야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넘나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융합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예과를 나왔는데 그거에 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배신자 소리도 좀 듣고, 하나의 그런 장인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 학문에 대한 기초의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가갔을 때
결국은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오히려 이렇게 네 가지라는 전통을 가지고 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장르가 나온 거죠. 장르를 떠나서 문화로 넘어간다면 이거는 대중문화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은 하지 않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지금은 이 외로운 길이 행복한 길로 가고 있는 이 네 가지 장르를 사랑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이제 자랑하고 싶은 작품 혹은 아끼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좀 줍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쓰레기야.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런데 이거를 한번 재활용함으로써 다시 재가공해서 그걸 다시 전시장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작가의 눈에는 이것이 다시 새롭게 작품으로 재활용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존의 미술에서는 정크 아트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먹고 버리는 아이스크림 막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먹고 남은 꽁치를 가지고 작품을 한다던가 재활용이면서 그 장르를 미술에 가지고 있는 정크 아트의 서예적인 매력과 문인화적인 매력, 또 전각적인 매력, 또 켈리적인 매력을 융합을 한다면 오히려 있는 거 장르의 또 다른 장르로 융합이 되다 보면 오히려 대중들이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크 아트라는 장르에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서예 문이나 정각 켈리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록을 맞이하면서 쓴 그 꿈의 실현 예. 이라는 작품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9월에 치러졌던 개인전에서는 돌아가신 지 2년 대신 저희 스승님을 좀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부분에서 학정도라고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학정이라는 거는 학자의 정자 저희 스승님의 아오셨는데 그 아오를 그림화시켜서 승천하는 학이라는 글씨를 이제 문자 디자인을 연구해가지고 학 20마리를 각에 새겨가지고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작품을 했더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꿈의 실현은 제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방명록에다가 너는 잘 될 거다 믿는다 그런 오히려 예언 같은 것 같아요. 꿈의 실현이라는 그 글씨 내자가 지금 힘들지만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단어인 것 같아서 부록 전에 그 전시 타이틀을 꿈의 실현이라고 정하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스승님을 기린 그 작품도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작품이 이제 학정도인데 심적으로 한 1년 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작품을 해야 된다. 저한테 거의 유지로 남겨주신 말씀은 어떤 작품을 하든지 그 네 마음이지만 격조 있게 해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상하관계가 없다. 눈치 보지 마라. 네가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작품에 있어서는 대중들이 바라봤을 때 격조만 있으면 그 작품은 질타라든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인자하신 모습에서 저 또한 그런 정신을 배워가지고 지금 그런 학정도라는 작품을 하게 돼서 선생님과의 어떤 약속을 조금 지킨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흐뭇하지만 앞으로 저는 아직은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책자라든가 도록을 많이 보면서 많이 탐구하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법고창신, 옛것을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그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작품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각을 새김의 미학, 비움의 예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돌이 전각석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출토되는 돌에 따라서 이제 이름은 다 다르는데 손에 잡고 있으면 온기가 스며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칼로 여기를 새기면 결국은 돌에도 상처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상처 나면은 이렇게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이 자국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김의 미학 정각은 비우면 자기 살을 깎아내야 비로소 글씨가 찍혀지고 그림이 찍혀지는 거죠. 결국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야말로 서예 문이나 캘리그라피의
마지막 결정체라고 보고 이 제작이 된 상태에서 줬을 때는 멋있는 문자 향이 나는 그런 먹지는 못하지만 마치 소장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작업이고 장르이기 때문에 이 정각이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또 제가 노력하고 발전하고 싶은 장르의 하나로 정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호, 몽화에 담긴 의미가 이제 좀 궁금해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름과 호를 다 지어주셨는데 또 몽화는 꿈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꿈에서 가지고 있는 도전 또 실현,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꿈 그런 것들을 그 이야기처럼 풀어내라 해가지고 꿈 이야기가 몽화라는 뜻입니다. 그 대학 시절부터 서예 문자 예술을 이제 전공을 하셨어요. 이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집에서 저기 횟집을 해가지고 글씨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대학교에 떨어진 겁니다. 서예과에.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좀 오기가 났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서예과 가는데 저만 혼자 횟집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세가 좀 제 스스로가 화가 났나 봐요. 남들처럼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과를 한번 못 가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또 동기부여가 됐고 어렸을 때 전주 향교에서 서당식 교육을 받아와서 여기까지 대학 전공을까지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스토리 같이 또 이 서예를 하게 되는 그 저의 그 시작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글씨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이제 신호를 보내시잖아요. 작가님의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날씨가 좋고 어느 때는 천둥벼락이 치고 또 어느 날은 비가 내리고 또 어느 날은 눈이 내리는 그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글씨와 그림과 또 새겨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캘리그라피로 연결하는 그리고 또 소재가 부족하면 또 한번 자연으로 나가보면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협회에서 이제 전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아트 대전을 치렀고요. 또 이번에는 정지용 시인이 올해 탄생 120주년을 맞아서 저희 협회가 옥천문화원의 후원을 받아서 정지용 캘리그라피 대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로만 작품을 접수받는데 정지용의 이 문화적인 컨텐츠와 또 주옥 같은 시를 이렇게 캘리로 표현하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보면서 지역 간의 문화 발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달에 이제 작가를 소개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가 있을까요? 저한테 글씨를 배우면서 한지를 30년 넘게 하신 또 여기 뒤에 계시는 윤병옥 작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지의 다양한 소재와 글씨 또 문이나 정각적인 것들 배우시면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교육관을 그대로 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이달의 작가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꿈이 정말 기대가 돼요. 목표, 계획이 있을까요? 글씨는 문화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정지용 캘리그라피 대회나 또 여기 가까운 대전의 이용로 선생님 같은 그런 인물 중심 또는 또 지역 간의 어떤 그 인프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글씨를 통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다른 문화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오히려 글씨가 문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 꿈을 조금씩 꾸고 있습니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작품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소재와 장르를 한정짓지 않는 양영 작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